이슈가 빠르게 교체되는 시대인 만큼 성공파리에 대한 비판적 관심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파리 혹은 성공포르노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기사가 나오고 여러 유튜버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근 1년간 열심히 이야기해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성공학 비판의 본질이 호도되고 논점이 잘못 파악되며 불필요한 쟁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파리 비판의 올바른 논점과 생각할 거리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저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선 어디까지 성공파리로 볼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 같은 게 아니니 명확한 정의가 있진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종합하면 성공을 과시하여 관련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과시한다입니다. 왜냐면 단순히 어떤 분야의 성공을 근거로 삼는 것 자체는 지식 상품의 판매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려면 학위가 있어야 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려면 충분한 실력과 커리어가 요구됩니다. 당연히 성공을 가르치려면 충분한 발전을 통해 성공했어야 합니다. 즉 건전한 수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의 과장이 사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것에 문제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재력을 과시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좁게 보는 분들은 소위 부자강의만, 넓게 보는 분들은 어떤 분야든 성공을 과시했다면 성공파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여러 성공학 강사들이 나는 성공파리가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 버는 법, 경제적 자유 달성하는 법 등의 워딩을 사용했지만 성공, 부자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부자 강의를 한 적 없다, 성공학을 말한 적 없다는 식입니다. 좀 허술한 경우 과거의 발언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자료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모두 지우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신은 특정 기술을 가르쳤으니 아니라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좁은 의미로 보면 아닐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성공도 과장되었다면 성공파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수십 명 만나봤다며 연애 강의를 했는데 수십 명 만났다는 게 과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혹은 결국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심리 기술을 가르쳤다면 심리 기술에 대해 가르쳤지만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기술의 목적 자체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강의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어서 좀 복잡한 케이스도 있는데 세 번째는 성공하려면 무엇 해야 한다면서 무엇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자신이 성공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권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특정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를 은퇴하고 갑자기 성공학 업계에 들어와서 강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 인터뷰 채널 여기저기서 동시에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끔 부자들은 다 이걸 잘하더라는 식으로 자신은 성공하지 않았지만 목격했다며 성공에 대한 입증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분명히 특정 기술을 판매하지만 해당 강의의 유입 통로가 되는 유튜브에서 재력을 과장하는 등 성공학 얘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맥락상 시청자들은 해당 강의를 들으며 기대하는 가치가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건전할 수도 있으니 사례별로 판단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성공파리라는 것은 성공을 과장했느냐가 핵심적인 논점이고 사람마다 넓고 좁게 보는 등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고 수법이 교묘하여 법적인 처벌도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도덕적인 비판이 필요하고 관통하는 패턴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속지 않기 위한 방안이겠습니다. 여담으로 성공을 팔면서 성공파리를 비판하는 무슨 자아비판 같은 요상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성공파리라고 인정하며 추종자들에게 자조적 개그로 넘어가 버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일부 성공학 강사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를 비판한 메신저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면 내 이미지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선택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모종의 이유로 사라진다고 해서 대중이 성공하기 옳았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습니다. 원인이 메신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받은 응원의 표현은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중의 마음속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일 뿐 이미 비판에 공감되는 형성되었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즉 강사들은 성공하기 왜 옳은지에 대해서 더욱 역설해야 하는 것이죠. 메신저 공격은 강사뿐만 아니라 추종자들도 집단적으로 진행합니다. 성공학은 그 이론상 대부분 긍정적인 활동에 시간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그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공격은 사이비 종교를 방불케 합니다. 성공파리를 비판하던 유튜버 도지투다무는 사라지기 전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한 성공학 강사를 다루자 추종자들의 공격이 심했고 협박 메일까지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팬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됐다고 해서 협박 메일까지 보내는 것이 건강한 팬 문화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타인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강사가 비판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화가 난다면 오히려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매우 의존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대부분 의견이며 정당한 비판이라는 방증이겠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게 하는 선동이 이미 세뇌된 회원들을 결속시키기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계 스스로 격을 낮추는 행위임은 분명하며 새로운 신도를 모집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공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혐오를 위한 혐오를 하거나 재미로 조롱하는 일부 대중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공파리 비판은 그 본질이 진지한 만큼 저를 포함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비판한다는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성공학 비판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근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비판까지 한데 묶어 공격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강사와 관련하여 10개의 쟁점이 있는데 1개가 잘못된 경우 그 강사는 9개의 쟁점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된 1개의 쟁점만 가지고 나와 봐라 저 세력의 말은 다 거짓이다 는 식의 저열한 여론전을 펼칩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한편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 나와줘야 상대편을 싸잡아 비하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쟁점에 대한 해명 속도만 엄청나게 빠른 것에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사생활에 대한 소문 같은 것은 성공학 강사를 흠내려다가 오히려 성공학 비판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허위 제보의 경우 유튜버들이 혼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쌓이면 성공학 강사들은 정당한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까지 해놓곤 시간이 지난 후에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완전한 피해자인 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음해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자료를 볼 때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무언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 수준을 낮추는 것은 저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사실과 다른 전제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허수아비를 세우지 마라, 제발 원문을 확인하라 고 말해왔지만 거의 우의독경이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판적, 주체적 사고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 조작된 카톡을 근거로 사용한 것을 해명하라 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조작된 카톡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것 같으나 저는 그걸 근거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성공학 강사의 말만 들은 뒤 선동당한 것이죠. 제가 어떤 영상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으나 해당 인물은 조롱성 공격만 하다가 끝내 답변하지 못하고 댓글을 지웠습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비슷한 행위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 적도, 똑똑하다고 한 적도, 내 구독자들은 다르다는 식의 유치한 얘기도 한 적이 없으나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투사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근거나 파급 효과에 비추어 믿음이나 지식을 능동적이고 끈질기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생각이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난, 조롱 다 좋으나 원문을 스스로 확인하는 능동적인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직접 인용하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채널 초창기부터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없고 이야기해왔는데요.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은 과거의 영상을 다 확인할 수 없고 단편적인 문장으로 나머지를 상상해버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만큼 이는 아마 평생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성공파리의 범위에서도 짚었듯이 강의를 판매하여 돈을 버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을 기만해서 돈을 버는 것에 사람들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싼 것 자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 책정은 판매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비판 또한 자유이니 감내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콘텐츠의 내용이 가격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공학 비판이 공익이려면 사익이 하나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행위는 없기 때문에 거의 설득력이 없고 건전한 수준의 사익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는 것이죠. 성공파리를 비판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분명히 사익도 있지만 얻으시는 사익이 사회에 미치는 공익에 비해 대체적으로 적고 충분히 좋은 활동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등 사익만을 위한 악행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만 사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공익적인 목적까지 부정하는 것은 성공학을 지키기 위해 반대의 의견을 모두 묶어 비난하는 프레임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끊임없이 비판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학 업계에서 비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의심을 거두게 하여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레임 작업은 우리의 일상에까지 녹아들어 마땅히 해야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묘한 죄책감이나 정서적인 거리낌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남 깔 시간에 자기 할 일 하자, 남 까는 사람은 열등감 덩어리다 같은 인터넷 격언 따위에서 그런 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단편적인 인사이트로 다양성을 뭉뚱그리는 편협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남을 비난만 하는 인간이 있다면 열등감 덩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심포도 태도로 뭔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편협한 자들은 수많은 주장과 표현들을 남 까는 것과 아닌 것으로 이분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전자의 범주에 넣어 악마화합니다.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을 지나치게 범주화하는 것은 언제나 어리석고 폭력적이며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프레임 작업을 하면 소비자들의 의심은 요상한 자기검열 속에 사라지고 기만하는 것은 매우 쉬운 환경이 자리 잡힙니다. 지식상품의 소비자로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주체적인 태도이고 비판적 사고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대적으로만 보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상식의 부족입니다. 성공학 업계의 이런 프레임 작업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측면은 그 자체의 모순성입니다. 성공학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수의 대중을 비하하고 내 집단을 특별히 여기는 심리가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상당한 공격성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남 비판하지 말라며 외집단의 수많은 인신공격과 비난을 뱉어댑니다. 이러한 모순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남이 열심히 만든 것을 왜 비판하냐는 댓글도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판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형량도 정부 정책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땀 흘려 강의를 만들었다면 과장 광고를 해도 면죄부를 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성공학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의 급격한 성장, 그에 따른 국민 정서는 동기부여나 성공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격언 따위는 아직도 성공학계에서 비판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인용되고 이제는 두 가지가 실제로 거의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단편적으로나마 유지되는 명맥은 쉽사리 비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컨대 비판적 사고는 수많은 기만에 속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요인과 성공학 업계의 프레임 작업으로 인해 그 가치가 훼손되었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멀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의 문해력과 더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수많은 과장 광고와 허무맹랑한 강의들이 판치는 와중에 저열한 이분법적 사고에 휘둘려 건전한 비판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자식 세대에는 사기공화국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여론을 거의 통제하던 시절에는 대중의 권위에 대부분 복종했겠지만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권위 있는 인물이 대중을 기만한 사례가 축적되면서 대중의 인식도 발전했습니다. 즉 학력, 직업 등의 권위가 부족하거나 메신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더라도 메시지가 훌륭하다면 귀를 기울이고 권위가 상당한 인물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공파리 강사나 추종자 중에는 학력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되었다며 역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의 습득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파리가 비판받는 것은 권위의 부족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메시지의 허무맹랑함과 유해한 비즈니스 구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세계 최고 뇌과학자로 잘못 소개되는 조 디스펜자를 비판한 영상에서 학력이 없으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인정받을 수 없느냐는 비판 댓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관련한 권위가 부족하더라도 대중에게 인정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군사 소설가 톰 클랜시는 관련 학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정부기관에서 초청하여 강연을 할 정도로 그 지식 수준이 인정받았으며, 유튜브 채널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국제정세 등 다방면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성공파리가 비판받는 본질은 권위의 부족이 아니라 메시지의 허무맹랑함입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부족한 권위로 인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과장되게 자신을 포장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음에 다뤄보겠지만 이는 단순히 국내 몇 명의 성공파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된 신사고 운동의 창시자 파이니어스 파커스트 퀸비는 잘못된 믿음으로 질병이 발생한다며 사람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인물인데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폴레온 힐, 바프록터, 조 디스펜자 등 성공학 대가들은 제대로 된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성공파리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스스로 숭배하고 찬양하고 뇌과학, 심리학을 접목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접합니다. 성공학 추종자들은 지나치게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강사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권위에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공파리를 하려면 인증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에 인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성공파리에게 인증이 요구된 이유는 그 강의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인 경우 메시지의 신빙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파리를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의 이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제시된 이력이 모호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일 때, 제시된 이력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비현실적이어서 그 자체로 과장이 의심될 때,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라도 과시가 없어 보이거나 내용의 양과 질이 가격에 상응하거나 메시지의 독립적 가치를 대중이 인정하면 어차피 인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순수하게 특정 기술에 대해 가르치는 강의에 대해서는 이런 인증의 필요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타일 시공 기술이나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의 내용상 실력이 명확하고 앞선 문제점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 믿고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강사가 노베이스에서 3개월 만에 영어 회화 마스터한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판매한다면 현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과장에 대한 소비자의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편 그 권위가 과장되었음을 알더라도 메시지의 가치가 전부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 메시지가 진짜 좋았다면 그 가치는 남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성공파리들의 메시지 중에 좋은 말도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역으로 권위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모두 옳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 챕터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성공학과 관련한 논의에서 시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원인 중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같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죠.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는 다소 오류가 있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유독 돈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은 수없이 존재하며 최근의 통계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열린 사회와 수준 높은 대중문화의 출발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점 중 하나는 조금이라도 배금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 심포도 태도, 가난해서 그렇다는 등 바로 원색적인 조롱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자신만 돈을 가장 중시하는 게 아니라며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잖아 강요하는 꼴이죠. 나아가 그런 잘못된 시각을 전제하면 삶을 개선하는 모든 것을 다 성공학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예시를 들면 제 멤버십 영상은 삶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참고만 하실 의견일 뿐이고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알렸음에도 무작정 너도 성공학을 팔지 않느냐는 비판 의견이 항상 존재합니다.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부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학에 중독되어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 성공학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를 패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학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성공에 다가가는 행동 외에는 비하하니 한편으로 패배주의적인 것이죠. 성실했던 부모님들은 한순간에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직장인들은 노예, 마약 중독자 등 각종 용어로 비하당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전제를 떼어두지 않고는 건강한 논의란 불가능합니다. 최근 이 판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성공파리 비판의 본질은 흐려지고 편을 가르고 메신저에 대한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등 마치 잘못된 정치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중은 성공 포르노의 문제점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닌 그저 하나의 오락거리로 봤던 걸까 야속한 마음도 드는데요. 인터넷 문화도 이슈화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결국 진지하게 비판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학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 규모에 상응하는 반대의 가치관도 존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해외에는 성공파리만큼 그것을 비판하는 유튜버들도 규모가 상당한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첫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 및 인식 부재로 빚어진 정서적인 오해가 그 행위를 꺼리게 만들었고, 둘째, 필요한 비판까지 싸잡아 입 다물게 하고 악마화한 성공 포르노 업계의 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으며, 셋째,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생긴 성공학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국민적 정서가 그것에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공 포르노는 그렇게 비판을 거의 받지 않으며 꾸준히 성장했고 코로나 시국을 토대로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는 수천, 수만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장 위기감을 느낄 때는 성공파리 강사들이 지상파 프로그램까지 진출하고 건전한 지식인들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경계를 허물 때입니다. 당장 피해가 크지 않으니까, 나와 큰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기업 교육, 대학까지 침범해 들어올 것이며 점점 그 규모는 커져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인생, 연애 비법을 발견했다고 수백만 원짜리 강의, 전자책을 사달라고 할 때 기뻐하며 사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더 비법지향 사회가 되고 전통적인 가치가 몰락한 상황을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학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어리숙하고 심리가 취약해졌고 간절한 사람을 등쳐먹는 성공학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식상품 시장에서는 소비자분들이 주도적으로 모호한 경력을 내세운 불분명한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별점, 정렬 시스템이 없는 후기를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하지 말아야 업계가 건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성공학 비판과 관련된 논점이 호도될 때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명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박과 소송 등으로 경황이 없어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였는데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보는 것은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자는 포장지로 사람들을 속여놓고 사실은 사람들을 기만하기에 클린한 환경을 만들려는 속내를 간파하시고 비판적 사고의 가치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